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가득했던 수능날의 풍경을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험 시작을 약 1시간 앞두고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교문 앞에 빽빽합니다. 응원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가족들과 선생님들은 포옹과 격려로 학생들을 배웅합니다. 수험표나 도시락을 잘 챙겼는지 엄마는 딸 걱정에 교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떨지 않고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긴 시험을 끝내고 교문 밖으로 나옵니다. 활짝 웃으며 해방감을 만끽하거나 가족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가족 품에서 펑펑 우는 딸, 아빠는 고생했다며 꼭 안아줍니다. 앞으로는 이때까지 못 놀았던 거를 최선을 다해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남은 이제 대학 발표 나기 전까지 자기 나름대로 목표 잘 세우고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무사히 끝낸 수험생, 가장 꿈꿔왔던 건 여행입니다. 다음 달에 대구 갈 거라서 일단 전국 각지를 다 돌 생각입니다. 전남에선 13,886명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2007년생 황금 돼지띠 해의 출생률 증가와 함께 전남의 수험생들도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앞으로 고3 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한 수시 정시 집중 체계에 돌입합니다. 지역별로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기조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명백한 정치 항명이라며 감찰과 징계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민주 순천혁신회의는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이며 검찰 내부의 항명은 조작 수사를 은폐하고 수사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항명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전모를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 여순 사건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 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이라는 중대 위기에 직면한 지금 지역민들의 소통 창구인 지역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역 MBC 취재단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여름 무려 100일 넘게 강원 영동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 10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1조 이상 재산 피해를 낸 영남권 초대형 산불. 열차 운행까지 중단시킨 충청 전라 지역의 물폭탄급 집중호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현장마다 발빠르게 달려가 신속한 정보 전달과 추가 피해 예방에 앞장선 지역방송은 공공재입니다. 지역방송은 공공재죠. 재난재해 방송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거나 중요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지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지만 지역 방송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처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20년 가까이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방송이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운데 연간 45억 원 수준에 머물던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예산을 207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이 발의됐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한 사당 1억밖에 안 돼요. 4억 정도 늘려서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와 또 지역 문화의 구심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 제공과 지역 밀착 콘텐츠 등 공적 기능 강화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여수 무슬목 일대가 관광단지로 승인된 것에 대해 지역의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전라남도가 생태계 파괴와 생활권 침해 우려 등을 외면한 채 무슬목 일원을 관광단지로 지정 승인한 것은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퇴행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김영록 지사는 관광단지 지정을 철회하고 무슬목 부지를 보전지역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감사원과 국회도 부지 매립 절차와 용도 변경 과정, 민간 특혜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비롯해 60년 동안 3,000곡을 써내려간 작곡가 김희갑 씨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는데요. 거장의 음악 인생을 담기 위해 10년을 기록한 감독을 김단비 기자가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을까? 획기적이었었죠. 내레이션과 노랫말이 어우러진 실험적인 스타일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 혜은이의 열정 등 3,000곡이 넘는 노래가 작곡가 김희갑 씨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대중가요의 한 획을 그은 그는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는 청년 시절도 됐었고 이제 신혼 초도 이제 됐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올해 제가 이제 60대니까 이제 그런 시절들이 노래마다 시절이 생각이 나죠. 그런 그의 일생과 동반자이자 음악 파트너인 작사가 양인자 씨의 삶을 담은 음악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다채로운 아카이브 영상과 아티스트들의 증언을 통해 두 거장의 음악 인생을 되살려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부부의 음악 이야기에는 명곡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시대적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완성하는 데만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위대한 작곡가가 우리 옆에 있는데 그가 나이를 점점 먹고 있으니 계실 때 좀 기록해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하고 저의 남편이 둘이서 그냥 소박하게 시작했던 것이 10년의 기록을 거쳐서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사랑받고 위로와 울림으로 살아 숨쉬는 두 거장의 명곡들. 한국 대중가요의 황금기를 이끈 노래가 가을 극장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 구간이 전국 첫 관광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 백야도에서 고흥군 영남면까지 6개 해상 교량으로 이어지는 23km 구간을 관광도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정부 차원의 홍보 등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화태 백야 구간에 대해서도 연도교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관광도로 추가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영규 여수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역 시의원이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된 것은 드문 일인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6선 의원으로 제5대와 8대 전단기 의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 의원은 정책위 부의장 임명에 따라 지역의 현안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9도가 예상되고 한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이 2에서 8도,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장서궁 전 전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22년 교육감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비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는 해당 홍보업자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수 거문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여수시가 해상교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선사 통보 한마디에 뱃길이 멈출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여수 해상교통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불안정한 운항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 거문도 항로를 맡은 민간 선사는 최근 적자가 누적돼 운영이 힘들다며 운항 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